관리비에서 한 3만 원, 월세에서 한 7만 원 이렇게 올려서 총 금액을 10만 원을 올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 투자금에 6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 투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월세를 10만 원씩 더 받을 거잖아요. 약 540만 원이 될 거고요. 수익률은 36%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만 리모델링만 해도 건물의 가치는 확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경기권에 내 돈 1억 2천 가지고 월세를 5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의 좋은 점은 바로 다가구로 할 수 있는 맥스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집중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 물건에 대한 사진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보통 보이는 필로티 주차장이 없죠. 1, 2, 3, 4층 그리고 꼭대기에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1층이 아닌 반지하층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는 반지하층이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이라면 반지하층이 있는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혹은 일자리하고 아주 가까운 반지하층이 있는 가구가 많은 건물, 호실이 많은 건물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귀해진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낡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반지하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지하를 가지고 가는 것만큼은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 모습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비디오 편이 없어요. 낙찰 받고 나서 내가 좀 더 보안에 신경 쓴 느낌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비디오 폰을 하나 넣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문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많이 쓰는 대문의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연식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모습은 아닙니다. 호실 표시 같은 거야 뭐 새로 다 바꿀 거고, 그리고 문도 시트지 작업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저분한 정도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찌그러졌는지 문틀이 휘었는지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면 아마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건설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위반 건축물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옥상의 모습인데요. 방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방수는 1차적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시고, 지금 우리 물건지 위치예요. 바로 위에가 송도예요. 송도. 밑에가 스마트 산단입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될 건데요. 지하 1층이 지금 5개 가구, 그리고 1층이 5개, 구조는 똑같죠. 그리고 2층도 5개, 그리고 3층도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그러면 5개씩 지하 1, 2, 3까지 있으면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의 위반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수익률 한번 뽑아볼게요. 자, 최초 감정가는 9억 5,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1회 유찰돼서 6억 7천인데요. 평수가 토지 평수 기준이에요. 토지 평수 기준으로 67평입니다. 그럼 감정할 당시에는 평당 1,400만 원을 감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가 기준이면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9억 5,800이라고 감정을 한 금액에는 토지가 6억이 감정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이 3억 4천 정도가 감정이 됐었어요. 이렇게 감정이 됐고, 지금 이제 1회 유찰됐으니까 유찰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지금 640만 원으로 감정이 된 거고요. 건물은 평당 150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지을 때 평당 가격 대충 아시죠? 7, 800인 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매달 받는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도면 봤을 때 지하 1층, 1층, 2층, 3층 전부 다 5개씩 원룸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하 1층이 원룸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변 시세를 봤더니 뭐 다양하게 있어요. 원룸 컨디션이나 원룸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서울처럼 많은 수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월세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지하니까 1,000에 25만 원으로 5칸, 그리고 1, 2, 3층 같은 경우는 지상층이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바깥에 있고, 그래서 1,000에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칸. 이렇게 하면 회수되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달 받는 월세가 575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따로 받는 관리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 인지하시고 관리비를 조금 더 받으면 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느냐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전부 다 최저가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최저가 기준인 6억 7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서 약 2,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거고요. 우리는 낙찰가의 85% 정도를 신탁으로 받을 거예요. 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뭐 전세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맞추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임차를 구성하는데도 신탁보다는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한다라는 가정하에 신탁을 활용을 해서 85%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5억 7천만 원이 대출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 투자는 약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탁 대출 같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을 반환을 할 거니까 남은 대출은 5억 5천이에요. 간혹 유튜브에 뭐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해서 대출은 대출대로 끌어내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탁사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은 우리가 우선 수익자라고 하는데 우선 수익자는 거의 90% 월세 계약을 하거나 임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상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와 신탁사의 동의서가 없으면 임차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너무 이슈가 되어 있어서 임차를 들어가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 다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를 끼고 대출을 받았을 때 받는 보증금은 일단은 다 대출을 상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용 계산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2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남는 대출은 5억 5천. 그러면 대출의 최종 이자는 월 약 23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할 거고요. 총 월세 57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빼게 되면 나는 매달 소득이 34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10%예요.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4% 정도를 보죠. 이런 원룸형 건물은 뭐 6%까지도 봅니다. 근데 10%라는 건 정말 싸게 매입을 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내 수익률은 34%예요. 3년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나의 모든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동네는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룸 매물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원룸 매물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많은 매물들 중에서 1번으로 픽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지만 1번으로 나가겠죠.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낙찰을 받고 이 건물의 비용을 조금 쓸 것 같아요. 도배 장판 그리고 집기류들은 당연히 해줄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를 쓰겠다. 6천만 원 정도를 쓰고 월세를 한 10만 원 정도를 올려받아 보자. 그 10만 원을 월세를 10만 원 이렇게 딱 올려받으면 아마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한 3만 원, 월세에서 한 7만 원 이렇게 올려서 총 금액을 10만 원을 올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 투자금에 6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 투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월세를 10만 원씩 더 받을 거잖아요. 그럼 20칸이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러면 내 주머니에 남는 약 540만 원이 될 거고요. 순수익률은 36%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도 내가 돈을 초기에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놓고 월세도 많이 받고 깨끗한 물건을 만들어서 임차도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최근 거래가 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거하고는 위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대지 면적이 73평이었습니다. 우리 거보단 조금 커요. 그래서 약 평당 1600선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새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200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리고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 우리보다 약 8, 9년 정도가 젊은 그런 건물이다. 근데 이게 12억에 거래가 됐다. 우리 거는 얼마일까? 엘리베이터 가격 2억 정도를 뺀다고 했을 때
1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평당 1,3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가 평당 1,300 정도라면 8억 7천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시세 차이가 2억 정도는 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을 살 거니까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가구 수가 19가구예요. 우리가 다가구에서 뽑을 수 있는 가구 수의 맥시멈이 몇 개? 19개. 아, 맥시멈을 잘 뽑았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하에 5개, 1층에 5개, 2층에 5개, 3층에 4가구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현관문이랑 그리고 경매 정보지 올려주는 상에서는 20개였잖아요. 아, 3층에 뭔가 한 개 호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99년도. 그러니까 지어진 지 25년 차가 돼가는 물건이다. 그러면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안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 외벽에도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따로 좀 비용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안쪽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말고 써야 돼요. 그리고 현재 위반 내용은 걸리지 않았다. 우리 3층에 위반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매정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건물 개황도를 뽑았습니다. 우리 아까 조건랑 방향이 반대이긴 한데 잘 보세요.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왼편은 똑같습니다.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인데 4개째가 지금 보시면 원룸이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2개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반 내용이 있어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위반이 있고 현재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를 하는 게 나은지,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은 위반이 적발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건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나은지를 고민을 하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이렇게 한 가구가 위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당 사건은 건물 등기부 등본상 가장 먼저 생긴 최선순위 설정 권리가 23년도 3월 24일입니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한 분만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입하신 외국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 대상이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치를 보시면 오늘 물건지가 여기인데요. 좀 줄이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이도입니다. 오이도고 우리 오이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여기가 바로 송도예요. 송도가 뭐가 유명하죠? 바이오 단지가 유명하잖아요. 송도랑 시흥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물건지 밑으로 시와 공업단지, 반월 특수산업단지가 있죠. 이 시흥시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기업 유치가 약 4조 원대로 될 거고요. 부가가치 유발이 5조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취업 고용 유발이 약 6만 명 정도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오이도 쪽으로는 GTX-C가 연결이 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서는 너무 한쪽 끝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 가격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이제 송도가 바이오 단지로 급부상을 하고 이 시흥이 송도랑 같이 바이오 단지로 급부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물론 오이도 쪽에 붙어 있어서 교통망하고 가까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우리의 물건지도 공업단지에 있는 인구를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왕지구의 생산기지랑 그곳에 R&D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발전이 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흡수하는 데는 정왕동이 1수요지가 되기 때문에 정왕동이 투자하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 오이도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 거고 산업적으로도 많은 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플러스 노선인 오이도역 C 노선 연장이죠. 이것도 사업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산업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C는 좋은 소식으로 연계될 것 같고요. 특히 정왕 바이오 산업단지는요, 이게 송도랑 밀접하게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백옷대교로 해서 송도랑 백옷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계획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 문제로 가다가 섰어요. 가다가 섰지만 바이오 산업단지를
엄청 크게 만들면서 이 접근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지의 위치는 이런 데 위치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으로도 반월 산업단지라는 아주 커다란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이 다 산업단지. 네, 오늘 물건 어떠셨어요? 내 돈 1억 2천만 원 가지고 순이익 기준으로 매달 340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송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흥이다. 오늘 물건은 다가구 건물이에요. 방에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대 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만 리모델링만 해도 건물의 가치는 확 올라가요. 이 비용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23년도인가에 발표된 게 노후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연봉을 5천을 찍어야 돼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이런 거 하나로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나는 노후 계획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매를 하시면서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주머니에 돈 가지고 있으면 돈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굴릴 수 있는 자본이 살짝 모여있다 그러면 굴리는 쪽에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지만 내가 매달 월세를 세팅해 놓는다 그러면 나의 앞으로의 투자 생활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오늘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